네,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컴퓨터 과학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두 과목이 있었죠. 자료 구조. 자료 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과목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 과학을 전공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또는 인공지능 교육을 저희가 할 때, 컴퓨터 과학의 기본적인 원리, 이 정도는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컴퓨터 과학에서 배우는 가장 핵심 과목이 뭔가, 이제 그게 이제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어, 프로그램이죠. 소프트웨어죠. 자,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본인들이 만든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원래 있는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또는 조금 변형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 알고리즘을 자알이라고 그래요. 자알이라고 그러는데 자알을 잘하면 컴퓨터 과학을 잘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이제 알고리즘이 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간단하고 좀 이해하기 쉬운 이제 내용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그 소트죠. 정렬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색이라고 그래요. 탐색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렬은 그 한마디로 데이터를 순서대로 이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또는 이제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어서 재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순을 어센딩이라고 그러고 내림차순을 디센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옛날에 그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처음에 이제 학년 올라가고 또는 이제 입학하게 되면 이제 애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서로 키를 이제 키를 키 높이를 이제 재어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제 그게 뭐 자리를 이제 그 교실의 자리를 재배치하는 것도 있고 이제 뭐 번호 요즘은 이제 번호는 이제 그 이름 알파벳이나 이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이겠죠. 그게 이제 정렬입니다. 그 이제 키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이제 재배열하는 거. 이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정렬은 이제 크게 내부 정렬이 있고요. 외부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 정렬만 다룰 거고요. 외부 정렬은 저희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정렬은 이제 그 정렬할 대상 데이터죠.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컴퓨터 이렇게 뜯어 보면 뒤에 이제 이렇게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죠.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뭐 이런 회로들이 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거를 뭐 외장 하드로 연결해서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뭐 USB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드디스크 이렇게 있죠. 하드디스크에다 이렇게 해서 연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메인 메모리가 아닌 것들은 다 이제 외부 정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CPU에서 메인 메모리는 이 회로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USB나 이런 하드디스크나 또는 외장 하드 같은 경우는 IO가 발생돼요. IO. 이 바깥으로 인풋 아웃풋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루는 거는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부 정렬만 다루게 됩니다. 자, 정렬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교에 의한 방법하고 분배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비교한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 이제 아까 키가 이렇게, 사람 키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키가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있겠죠. 있으면 두 사람이 비교해서 큰 사람이 뒤로 가고 작은 사람이 앞으로 오게. 그다음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순서가 지금 큰 사람이 뒤에 있죠.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고 큰 애가 뒤로 가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비교. 자, 이렇게 비교하면 메모리는 이제 적게 소요되지만 처리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삽입이나 선택이나 이런 정도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에 의한 방법은 이 처리 속도는 빠르나 요구되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분배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큰 파일이 있으면 쪼개는 거죠. 나누고 또 이걸 또 나누어서 각자 해결해서 합치면 전체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자, 요즘 옛날 같으면 메모리가 용량도 제한되고 또 비쌌죠. 근데 지금 메모리 엄청 쌉니다. 용량 무제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비교에 의한 방법보다는 분배에 의한 방법이 훨씬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처리 속도가 빠르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제 메모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적게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가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지고 또 비용도 싸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이 성능이 더 좋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버블 정렬인데요. 버블은 거품 정렬이죠. 인접한 두 개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이 마치 거품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버블 정렬입니다. 가장 안 좋은 정렬 방법 중에 하나가 버블 정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데이터가 있다 칩시다. 물론 이제 원래 데이터는 이게 아니라 100만 개, 1000만 개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그젠플로 하나, 둘, 6개. 자,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 이렇게 할 때 버블 정렬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거는 앞으로 오고 큰 거는 뒤로 가게 두 개를 서로 바꿉니다. 5하고 1이 순수가 바뀌었죠. 그러면 1하고 5로 교환해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1이 여기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위치에 5가 있는 거죠. 5가 있죠. 그러면 5하고 6을 또 비교해서 이거는 바꿀 필요가 없죠. 6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6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6하고 2는 바뀌어야 되겠죠. 6이 바뀌고 그 다음에 6하고 4는 바뀌어야 되겠죠. 4, 6으로 바뀌고 그 다음 6하고 3은 3, 6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쭉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6개면 몇 번 비교하죠? 5번 비교. 5번 비교.
자,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데이터가 n여 개다. 첫 번째 루프에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데이터가 6개면 5번 비교해서 n개면 몇 번 비교하죠? n-1번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루프를 한번 쭉 n-1번 비교해서 쭉 하면은 지금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가장 큰 값이 가 있죠. 6이 가 있죠. 그러면 6을 빼고 나머지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1, 5, 5, 2, 2, 4, 4, 3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1호는 그대로죠. 2호는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2가 되고 이게 5가 돼야 되겠죠. 5, 4는 또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4가 되고 이게 5가 되고 5, 3은 바뀌어야 되겠죠. 3, 5 되죠. 자, 그러면 몇 번 비교했죠? 5개니까 4번 비교했죠. 4번 비교하고 또 가장 두 번째로 6 빼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큰 값이 맨 오른쪽이었죠. 그럼 이걸 빼고 또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비교하고 2번 비교하고 한 번 비교하면 정렬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키면 n-1 비교하고 n-2번 비교하고 쭉 가서 2번 비교하고 한 번 비교하고 그러면 정렬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비교 횟수는 몇 번이죠? 이걸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n 빼기 1 곱하기 n 나누기 2죠. 그죠? 그죠? 여기 다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개면 몇 번 비교할까요? 6개니까 5 곱하기 6 나누기 2는 15번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5, 4, 3, 2, 1 다 더하면 얼마죠? 15죠. 15가 되는 거죠. 유튜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보면 이 버블 정렬하고 킥 정렬 이제 킥 정렬을 한번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정렬이고요. 자, 킥 정렬은 하나의 큰 배열을 그쵸 데이터죠. 피봇을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은 값, 큰 값으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그러는데 나누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큰 문제가 있으면 이걸 두 개나 몇 개의 문제로 나누어요. 나눈 다음에 두 개를 합치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정복한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데이터가 6개 데이터겠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 피봇을 기준에 했죠. 피봇이 지금 30이에요. 그러면 32보다 작은 거는 왼쪽으로 큰 거는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32를 기준으로 작은 거는 왼쪽으로 큰 거는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죠. 피봇보다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피봇을 정해요. 정해서 그것보다 예를 들면 이것을 피봇으로 정하면 이것보다 큰 거는 오른쪽으로 작은 거는 왼쪽으로 9, 18, 23이 되는 거죠. 자, 요 32보다 작은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32보다 작은 거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일로 갈 리는 없잖아요. 32보다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갈 리는 없죠. 그래서 요 피봇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도 크면은 또 이거를 피봇 기준으로 나누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해결해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자, 이거 동영상을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게 되면 자, 먼저 동영상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Computers often have to sort lists into order, sometimes alphabetically. 볼게요. Container is a different weight. One approach to sorting them from 자, 여기 보면 이제 버블 정렬인데요. 지금 데이터가 지금 11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죠. 11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각각의 동전이 들었는데 무게가 다른 거죠. 이 통의 무게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무게가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순으로 정렬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울로 비교하면 되겠죠. 비교해서 버블 정렬은 한번 쭉 비교하면은 가장 큰 게 오른쪽에 가는 거죠. 가장 큰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빼고 또 그 다음 큰 걸 찾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11개면 자, 11개면 어떻게 되죠? 데이터가 n이 11개면 n 빼기 1 곱하기 n 나누기 2만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0 곱하기 11이죠. 11 나누기 2 얼마요? 55가 되는 거죠. 자, 버블 정렬은 데이터 개수가 딱 정해지면 비교 횟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2분의 n 빼기 1 곱하기 n을 계산하면은 2분의 n 자선 빼기 2분의 n이.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가 그러는데 시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라는 걸 하는데요. 시간 복잡도를 요거는 n 스퀘어가 되는 거예요. n 제곱. 왜 그런가 하면 n이 뭐 100개다 또는 뭐 1000개다 이거는 뭐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뭐 문제가 안 돼요. 4개 100만 개다 1억 개다 n이 1억이라 생각해 봅시다. 1억의 제곱하고 1억하고 n은 1억분의 1이죠. 이거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작은 거죠.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n이 커지면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커지면 밑에 있는 상수도 무시해요. 워낙 커지니까. 그래서 이거의 상수 값을 다 지워버리고 n 가장 차원이 높은 n보다는 n의 제곱이 높죠. 또 뭐 n의 세제곱이 있으면 세제곱도 높겠죠. 그러면 n이 커지면은 그보다 차원이 낮은 거는 이거에 비해 n 제곱에 비해서는 n이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n이 1억 개면 1억분의 1이니까 이거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의 시간 복잡도는 n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정렬해서 n 제곱은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n 로그 n. 그러니까 n 곱하기 로그 n이에요. n 곱하기 n이 아니라 n 곱하기 로그 n은 n보다는 훨씬 작은 거죠. n 그래프로 그리면 n은 이렇게 가는 건데 로그 n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n이 커질수록 값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from lightest to heaviest is to find the heaviest one first. This is done by comparing each container with the heaviest one so far. After all the containers have been compared, we have found the heaviest container. We then do this again to select the heaviest from the remaining containers. 그 다음에는 9번 비교하겠죠. 19번 되고. 그 다음 8번 비교하겠죠. This builds up our sorted list one item at a time. The list is finally sorted after 55 comparisons. 55번 비교했죠. 11개니까 2에 n 빼기 1이니까 10 곱하기 11 나누기 2 110 나누기 2니까 55번 딱 비교했죠. 자, 그러면 퀵소트를 한번 볼게요. 퀵소트는 피봇을 하나 정해서 피봇보다
큰 거는 왼쪽에, 가벼운 거는 왼쪽에, 무거운 거는 오른쪽,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서 피봇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또 왼쪽에 있는 것 중에 또 피봇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몇 번 비교하는지, 이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성능이에요. 속도예요. 자. A faster way is to pick a container at random and split the collection into two groups, those that are lighter on the left and the heavier ones on the right. 네, 무거운 거는 그렇죠. 가벼운 거 왼쪽에, 무거운 건 오른쪽에. 자, 피봇을 기준으로. Now all we need to do is sort the two groups. We can do this by using the same method on each group. Pick a container at random and split its group into two parts. The process continues in the same way. Any unsorted group is split into two groups until there's only one container in a group. A single container is already sorted. This method might seem tricky, but it only needed 27 comparisons. That's why it's called quicksort. 27번. 아까는 몇 번이었죠? 55번. 2분의 1로 줄었죠. 그죠? 자, 킥 정렬. 킥 정렬은 피봇을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왼쪽. 가벼운 거는 왼쪽. 작은 거는 왼쪽. 무거운 거, 큰 것은 오른쪽. 나눠버리면 요 피봇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은 서로 이동할 수 없어요. 왜? 여기 있는 값들은 무조건 이보다 큰 값들이고, 여기 있는 값들은 이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 안에 쓰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작게 나누어서 그 작은 문제를 또 더 작은 문제를 나누어서 각각을 해결하면 큰 문제를 전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divide and conquer, 문제를 나누어서 따로따로 정복한다, 이런 의미로 divide and conquer 어프로치,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킥 정렬. 또 이제 뒤에 놓는데 머지, 병합이죠. 병합 정렬, 이런 것들은 다 divide and conquer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머지 정렬인데요. 머지 정렬 마찬가지예요. 8개 데이터가 있다 치면은 같은 크기로 나누어요. 별을 나누어요. 나누고 또 이걸 또 나누어요. 나누고 하나가 남으니까 나누어요. 나눈 다음에 각각을 정렬해서 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걸 두 개를 머지하면서 이렇게 정렬해버려요. 요것도 머지하면서 이렇게 정렬해버려요. 두 개를 또 머지하면서 이렇게 정렬해버려요. 이거는 이제 이런 방식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 돼요. 속도는 빠른데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근데 지금은 뭐 메모리가 싸고 용량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인데요. 버블 정렬 볼까요? 버블 정렬 보면 보통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비고 노테이션을 써요. 비고, O자를 크게 해서 여기다가 아까 타임 복잡도 있죠. 버블 정렬은 2분의 n 스퀘어 빼기 2분의 n이었죠. n 값이 무지하게 커지면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걸 다 빼버리고 n 스퀘어로 이렇게 적어요. 버블은 최악도 n 스퀘어고 평균도 n 스퀘어, n 제곱이에요. n 제곱. 자, 아까 봤던 킥 정렬은 최악일 때는 똑같죠. 근데 평균은 로그 n이에요. 로그 n. n 곱하기 로그 n.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지 정렬이 빠졌는데 힙이나 머지 비슷해요. 보면은 n 로그 n, n 로그 n이죠. 최악일 때도 n 로그 n. 좋죠. 자, 안 좋은 거. 셀렉션 n 제곱 n 제곱. 자, 킥 정렬은 피봇을 이렇게 데이터 쪽에 피봇을 딱 정했는데 그게 마침 이제 가운데 값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큰 값을 피봇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버블 정렬은 똑같아요. 그죠? 가장 큰 값을 그러면 두 개 나눠봤자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피봇을 정했는데 또 가운데 값이 아니라 끝에 값을 정했어.
이렇게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면 이거는 버블 정렬이나 이 객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똑같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n 스퀘어 볼까요? n 스퀘어. n이 커지면 이 n이에요. n이 작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n이 뭐 10,000개, 10만 개 문제 없지만 100만 개, 1억 개, 10억 개, 10억 개 데이터를 정렬하게 되면 이 시간, 이 타임이에요. 타임. 시간이 쫙 지수성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n 로그에는 지수성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n이 커질수록 이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이제 보통 최악의 경우를 주로 간주하게 되고, 그때는 big O 노테이션, O를 크게 써서 여기다가 아까 n 값, n이 변수니까 n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n 제곱보다는 n 로그 n이 더 작고요. n이 더 작고, n은 그대로죠. 로그 n 더 작고요. 그 다음에 2의 n 제곱, 이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